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 후보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치고 공천장을 확보했습니다. 충주 선거구에서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박지우,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과의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에 올랐습니다. 김 전 차관은 4년 전과 같이 이종배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에서 재대결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 5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내일부터 청주 서원과 청원의 경선을 실시하고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청주 흥덕 경선을 끝으로 공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충북대 의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SNS에 남긴 글입니다. 충북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1명 증가한 250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원이라며 학교 측을 규탄했습니다. 재학생들은 또 강의실 등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인프라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증원 요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장실 항의 방문을 예고하는 등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확산되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접어들면서 진료 차질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단 2명뿐. 평소 80% 가까이 유지되던 병상 가동률은 40%까지 떨어졌고 응급실 수용 환자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야간 응급실 안과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며 정형외과 응급도 중환자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문의들이 나흘에 한 번씩 당직을 서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공의 업무까지 담당했던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밤새 당직 쓰고 그 다음날 외래 보고 진료하고 이것들을 지금 거의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이제 못 버티겠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필수 의료 그런 과들은 거의 정말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고요. 충북대 병원뿐 아니라 도내 수련병원 10곳의 전공의들 대부분도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정원 반발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 상당 예비 후보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싸는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던 카페 사장이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번복했습니다. 정 의원은 잦은 말 바꾸기에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한 카페에서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줬다가 되돌려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던 카페 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정 의원이 보도 매체 기자와 CCTV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카페 사장의 변호인은 2022년 말 당시 돈 봉투는 정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멜론박스에 넣은 100만 원과 보좌관에게 전달한 돈 등 되돌려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돈 봉투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던 것은 정 의원 측에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또 사건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고민 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하게 진술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공천이 확정된 청주권 후보 4명이 원팀을 선언한 자리에서 정우택 의원은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말을 누가 믿겠냐며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잦은 말 바꾸기의 배경에는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며
청주 시민들이 흔들림 없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반드시 그 뒤에 저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우택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주와 증평 통합 공약이 나오자 증평군 내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는 증평군의 찬성을 전제로 청주 증평 통합을 추진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평군과 증평군 사회단체연합회는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청주시 의원이 주장한 증평 IC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주청원의 신용환 예비후보에 이어 송재봉 예비후보의 후원회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충북의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용환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혀 불공정 경선 시비가 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 본 결과 석 달 연속 10%가 넘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반값 할인 행사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설 명절 이후에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시중가의 20%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할인 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만 쟀습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좀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2번 먹던 거 1번 먹고.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45개 먹거리 물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전보다 1.9%, 1년 전보다 1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감 5개 묶음 평균 가격은 5,000원으로 1년 새 84.8%나 오르는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과실류가 2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채소류와 생선류, 양념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대로 뛰어오른 청주 지역 장바구니 물가는 최근 석 달 연속 10%대 고공 행진 중입니다. 채소류와 과일류가 대부분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과 공산품 먹거리는 장바구니 물가의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물가 체감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보통 소비자 물가를 1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양에 정착한 귀농 귀촌 인구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 감소 위기 속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 사는 홍원의 장선주 씨 부부는 9개월 차 초보 귀촌인입니다. 부부가 30년 넘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데는 3개월의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살아보기 팀들이 또 이게 마음이 또 다들 잘 맞고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이런 덕분에 정착하는 결정을. 특히 6년 전부터 취미로 클래식 기타를 만들어 왔다는 홍원의 씨. 직접 기타 강습을 하며 주민들과 합동 연주회를 열 정도로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정감 있는 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골 생활을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임현일리는 최근 단양군에서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52개 마을 중 귀농귀촌인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마을로 특히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공된 숙소에서 마을 분위기를 익히며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마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문화생활 같이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음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하시게 되니까 저희들은 더 좋죠. 귀농인 정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함께 3년간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단양군. 중장기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귀농인의 선호도도 높아 추가 예산 확보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귀농인의 집에서 살 때 들어가는 돈만큼의 임차료를 지원해드리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단양군을 찾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선택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내 오송 2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도입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2고는 청주 오송읍 봉산리에 26학급 학생이 6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사업비는 610억 원으로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제천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받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